요즘 들어 돈이 잘 돌지 않거나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운이 바로 코앞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물운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과 운이 잘 풀리기 전에 나타나는 신비한 징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왜 나에게만 재물운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먼저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30대와 40대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고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젊은 시절에 사업 실패를 경험하거나 가족의 빚을 대신 갚느라 고생하거나 부모님 병간호로 자신의 삶을 희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즐기고 놀 때 자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죠. 하지만 이런 고생의 시간이 바로 복을 쌓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분들은 50대 이후, 특히 60대가 되면서 갑자기 재물운이 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시절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 세 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고, 월세방에서 추위에 떨며 살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고생이 있었기에 나중에 찾아온 재물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세요. 두 번째 특징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어려울 때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도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반찬을 만들면 혼자 계신 이웃 어르신께 가져다 드리고 김장을 하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명절이 되면 외로운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베풀 때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나중에 이만큼 받겠지 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베풉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에게는 나중에 정말 큰 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치 우주가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보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특징은 인내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져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투자한 것이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런 분들은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의미죠. 남들이 5년 만에 이루는 것을 자신은 10년, 15년이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늦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기업가 레이 크록은 52세에 맥도날드를 창업했고, 할랜드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도 40대에 현대건설을 창업했죠. 네 번째 특징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비가 오면 농사 짓는 분들에게 좋겠다 하며 감사하고, 해가 나면 빨래하기 좋은 날씨라며 감사합니다.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오늘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는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겸손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어도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칭찬을 해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립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더 많은 도움과 기회를 받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또한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분들은 비록 젊은 시절에는 힘들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60대가 되면 진정한 여유를 누리게 되며 70대에는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특징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고 습관화해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이런 특징들이 몸에 배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운이 잘 풀리기 전에 나타나는 신비한 징조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잘 알아차리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꿈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꿈을 자주 꾸게 되는데요. 맑은 물을 보거나 물고기를 잡는 꿈, 또는 폭포나 강물을 보는 꿈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꿈들은 재물운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서 무언가를 주시는 꿈도 좋은 징조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곧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주변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시들었던 화분의 식물이 갑자기 생기를 되찾거나 집 주변에 새들이 자주 모여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기운이 모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까치나 까마귀가 집 근처에서 울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인은 하늘이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트이기 전에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징조는 건강 상태의 호전입니다. 오랫동안 아프던 곳이 나아지거나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듭니다. 건강은 모든 복의 근본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재물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재물운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부지런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맑고 깨끗한 기운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때 일어나서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고 잠시라도 명상을 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 그리고 부엌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곳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실은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곳이니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부엌은 재물을 만드는 곳이니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을 아껴 쓰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마시는 물 한 잔은 하루의 운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면 그날 하루가 순조롭게 풀립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갑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지갑이 낡거나 지저분하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립니다. 깨끗하고 정리된 지갑을 사용하면 돈이 모이게 됩니다. 지갑 속의 돈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서 넣고 영수증이나 쓸데없는 카드는 빼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갑 안에 작은 복주머니나 행운의 부적을 넣어두면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남과 나누면 그것이 몇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나누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를 하면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는 말처럼 선행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현실이 됩니다. 항상 좋은 말, 희망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은 행복할 것이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조상을 모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을 잘 모시면 그 복이 후손에게 내려옵니다. 꼭 큰 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상을 차려놓고 정성껏 절을 하거나 조상님 산소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기일에는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을 잘 모시는 집안에는 재물운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8번째 방법은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자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 그 웃음이 복을 불러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항상 웃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9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리듬을 좋게 만들고 그것이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주의 기운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로 이어집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1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찾는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11번째 방법은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산이나 바다, 강가를 찾아가서 자연의 기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특히 흙을 밟거나 나무를 만지는 것은 좋은 기운을 받는 방법입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자주 걸으면 좋습니다. 12번째 방법은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자신의 종교에 따라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는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재물운을 막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피하시면 재물운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복이 달아납니다. 과욕은 화를 부른다는 말처럼 적당한 욕심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친 욕심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속도가 있고 나대로의 때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불평불만하는 습관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게으른 습관입니다. 게으름은 모든 가난의 시작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말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자주 하면 신용을 잃게 되고 신용을 잃으면 재물도 따라서 떠나갑니다.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낭비하는 습관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고 음식을 남기고 물건을 아끼지 않으면
재물운이 떨어집니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7번째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입니다. 항상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물운을 부르는 좋은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운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기운은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해가 뜰 때의 기운은 하루 중 가장 좋은 기운입니다. 이때 밖에 나가서 햇살을 받으면 온몸에 좋은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두 번째는 달빛입니다. 특히 보름달의 기운은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보름날 밤에 달빛을 받으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의 기운입니다. 깨끗한 계곡물이나 바닷물은 우리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좋은 기운을 채워줍니다. 자주 물가에 가서 물의 기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나무의 기운입니다. 특히 소나무나 은행나무처럼 오래된 나무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껴안거나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흙의 기운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우리 몸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가능하면 자주 맨발로 흙을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반드시 재물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0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좋은 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재물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재물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